예, 저는 세종대학 건설공학과 권현재고요. 저는 주로 수자원 쪽 일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오늘 수양강 때문에 과거 한 50년 정도 저희 이슈 취수를 역할을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라는 어떤 그 외부의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올 수 있는 상황들을 보고 현재 이수원전도 취소하는 것은 적절한지 한번 평가해보는 것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기후변화 왔을 때 뭔가 제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구조적인 적응도 있겠지만 시설 투자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화두가 돼서 그런 내용 좀 소개시켜드리고 약간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그냥 쉽게 좀 설명드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주요 내용들은 기후변화라는 합의 이제 가지고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어떤 댐을 설계를 할 때는 과거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14년도에 완공이 된 소량강 댐 같은 경우는 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했을 거고 저희가 50여 년 지나고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뭐 강우량이 발생했는지 유입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어쨌든 기후변화라는 그런 전 세계적인 이슈 때문에 강수량이 또 증가하거나 또는 강우 변동성이 커서 어떨 때는 가뭄이 들고 홍수가 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발생했고 다행스럽게도 한강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영향들은 좀 적었고 우리가 가장 큰 이슈로 다가왔던 게 2017년, 15년, 16년 그 당시 때 큰 가뭄이라서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의 수량 관리가 굉장히 많이 바뀐 모멘텀이기도 했습니다. 홍수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게 태풍 불사 이벤트였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가 댐을 설계할 때 PMP도 개정을 했고 그게 한 20여 년이 지났고 최근에 이제 PMP를 다시 추정하는 다시 평가하는 재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완료는 안 됐지만 그냥 저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게 DAD 곡선이에요. DAD 곡선은 우리가 말하는 그 PMP를 선정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데요. 이제 재료가 되는데 저희가 과거에 그 2022년, 2023년도에 했던 PMP 선정 그 결과가 DAD 선정 결과가 아주 거꾸로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 자료까지, 최근 자료는 최근 20년 자료를 추가적으로 했을 때 얻어지는 DAD 구성을 지금 보시면 다 기존 문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PMP를 선정했을 때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저것만 보더라도 과거에 선정했던 PMP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미 치수능력 등재산하고 소양강대 끝나고 여러 이제 거의 난방 때만 남겨져 있는데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그때의 또 소개치가 지금으로 보면 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라고 하는 또는 기후의 변동성 때문에 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상황을 제가 발표하고 그림을 했었는데 이수청에서 보게 되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쪽에 사실 저희 수도 소양강대들이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들이 사실 소양강대하고 충축된 물을 먹고 저희 지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상대적으로 댐이라고 되어 있는 약간 보라색 계열이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노동력의 안정성이 큰 지역들이고 거꾸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하천을 출수를 하거나 지하수 이런 우리가 말하는 저류수가 아닌 그냥 유수에 의해서 보통 하는 지역들이 그냥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고 보면 댐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굉장히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번에 주로 이제 피해가 났던 지역들도 보게 되면 그런 영향권이 있는 지역, 수원이 굉장히 단일 수원을 있거나 방역을 못 받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과거의 결과치를 보게 되면 지금 한 49년치의 유입량이 있는데요. 제가 설계 당시 때 그 자료들을 비교해 보니까 대략 이렇게 요 자료를 가지고 된 걸 설계를 했고 실제 2023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입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수확량 때문에 이수한 부분이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기 전 충축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상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노댐 자체가. 그래서 CMS 보게 되면 대략 우리가 설계 때보다 한 12CMS 정도가 평균적으로 더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이수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고
이수환전도 측면에서는 지금 댐 운영도가 한 번도 물공급이 안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수환전도 자체가 100% 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수에 대해서도 1981년도부터 나름 홍수량이 좀 크다고 생각되는 이벤트들, 유입량이 한 2000cm 정도 넘는 이벤트들만 골라가지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좀 그룹핑을 해보고 이럴 때 어떻게 역할을 해왔는지를 좀 봐봤습니다. 또 좀 몇 가지 이제 상황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입량이 이건 이제 2008년 7월 정도에 들어왔을 때 유입량인데요. 그 당시 때 보이던 거의 이제 방류를 안 한 거의 다 모든 유입량을 이제 댐에서 받은 경우이고, 그러니까 홍수 조절률을 보면 거의 100%가 홍수 조절을 한 거죠. 그럼 수위를 이제 쭉 높이는 효과를 내고요. 이것도 2006년 7월에 소형학교 수위고 유입량 기준을 보게 되면 10,000CLS 정도가 들어오고 공기가 5,500CLS 정도 들어오니까 거의 계획 공수량만큼 이제 들어오는 경우였는데 이 경우에서도 거의 방류를 안 하고 다 이제 흡수를 한 거죠. 그만큼 이제 댐에서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댐 유무에 따른 하류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댐 유무하고 가까이 있는 춘천 같은 경우는 그 수위의 저감 효과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좀 멀리 있는 장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유입 들어오는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정도의 두 개의 수위 곡선의 차이만큼은 항상 잠수교 수준에서 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수, 홍수 보게 되면 충분히 역할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수는 거의 100% 이수환전도를 만족하고 있고, 홍수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유입수를 거의 받아서 춘천뿐만 아니라 북한강 수계 전체 또는 이제 한강을 관통하는 그 한강 수계 본류 같은 경우도 수위 저감 효과가 크게는 1m 이상 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이취선 안전도는 저희가 여러 이제 평가하는 그 방법들이 있는데, 좀 복잡하시죠? 뭐냐면, 요즘에 기후변화 연구의 가장 또 큰 트렌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수문 분석하게 되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갖고 와서 수문 모델의 강우량 놓고 유출량 뽑아서 어떻게든 평가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탑다운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요즘에 다평합 방법이 뭐냐면, 이게 수문학 하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우나 온도 여러 가지 조합들을 다 조합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해서 이수환전도가 얼마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강우량 온도를 얹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쉽게 직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건데, 시나리오라고 하면 우리가 50년 자료들을 미래 1000년 만년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거꾸로 제너레이션 시켜서 그게 잘 재현될 수 있게끔 하시는 그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강우량, 온도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제너레이션 시키면서 저희가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돼서 그래서 강우량을 이런 식으로 주기를 해서 미래를 어떻게 크게 움직이는, 사실 이런 애들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장기간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을 미래로 투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보면 저희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시나리오 뉴트럴 방법 또는 뭐 시나리오 중립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밖에 데이터 없는 것들을 쭉 연장해서 이걸 이제 과거 데이터의 특성 그대로 유지하게끔 해서 충족된 사례인데요. 이렇게 자료들을 100년, 200년, 만년을 끄집어낼 수가 있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이수환전도를 평가해보면 우리가 기후변화에서 보고 있는 시그널을 포함해서 좀 넓은 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강우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거의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을 좀 쓰레기할 것 같아요. 하나 더. 앞으로 온도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온도는 강우와 연동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잠재 증발성도 마찬가지고, 온도가 증가하면 잠재 공사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 증가에 따라 우리가 말하는 증발성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도 똑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계절에 대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홍수가 보통 7월, 8월에 집중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이걸 시간을 이렇게 옮겨봅니다. 옮겨가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지면 우리가 기존에 지금 하고 계신 풀 안에 넣게 되는데, 이건 이수환전도 평가는 일반적인 상황들이고, 댐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을 충분히 갖고 공급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수환전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접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화천댐 포함해서 소형강댐, 충주댐은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소형강하고 충주댐은 연계 운영을 하고 있고 화천댐도 연계 운영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같이 보면서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충주댐 하나로 버틸 때, 소형강댐 하나로 버틸 때 두 개를 같이 넣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런 강우가 온도가 증가, 강우 증가, 온도 증가 또는 강우 감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합에 따라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주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SS 시나리오 4가지를 분석을 해봤고요. 여기 보이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설명을 드리면 X축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시간 온도에 따른 변화인데 온도가 1도, 2도에서 7도까지 증가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고 강우량은 마이너스 45%에서부터 플러스 55%. 그러니까 기후변화 시그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미리 다 분석해 놓으면 여기 보이는 요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수 안전도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갈수록 이산화도가 높은 거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이산화도가 낮은 경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우리가 기준으로 갖고 있는 95%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이산화도가 낮은 지역인데 보시면 소형강댐은 단독으로 운영을 지금 하더라도 이산전도를 대부분 만족하고요. 여기 보이는 하얀 점들은 뭐냐면 기후변화에 아까 보이던 15개 시나리오에서 온도하고 방어제를 끄집어가지고 같이 플러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여기 요 흰색들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얘기하는 온도 강우의 변화들을 요 평면에 투영해서 그게 이산전도로 바뀌었을 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극히 드물고요. 충주댐하고 연계 운영하게 되면 더 이제 효과가 부드러지게 발생하게 됩니다. 충주댐이 있는 문제는 충주댐 같은 경우는 지금 써야 될 보내줘야 될 용량에 비해서 갖고 있는 용량이 적어서 얘 단독으로만 보면 빨간색이 굉장히 많죠. 얘는 지금 이산전도가 충주댐 자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기후변화가 오게 되면 더 영향이 넓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증가하고 강우량도 증가하더라도 여기 보이는 이 정도의 만큼은 이산화들을 못 만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걸 연계 운영을 한 겁니다. 충주댐 연계하게 되면 소형강댐하고 연계하게 되면 지금 빨간색이 거의 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소형강댐 미래에 없다라고 하면 충주댐 혼자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뀐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들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이렇게 트래킹을 해보면 각자 움직이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충주댐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95%를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이 이 정도밖에 반밖에 못 만족합니다. 근데 소형강댐을 같이 운영하는 순간부터 거의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의 이제 실패가 안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형강댐이 갖고 있는 지금 과거의 50년도 중요했지만 미래 50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계절의 변화인데 크게 뭐 중요한 사항은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과거가 이랬고 미래의 이수안전을 위해서 소형강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럼 이 정도 역할을 계속 또 하려면 그러면 언제 우리가 뭔가를 액션을 해야 되는지를 평가하는 요즘에 이제 추세가 또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옵션 가치라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보통 댐 지면 평가로 바꿔갖고 평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이득들을 평가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내가 언제 개입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주식할 때 옵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 거래할 때 갈지 말지에 따라서 투자를 하냐 마냐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그 가치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해서 어느 시점에 댐에서 뭔가 우리가 말하는 발전을 좀 더 해야 되는 댐의 어떤 용량을 더 키워야 되는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의 유입량이 미래에 들어올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전력요금은 미래에 바뀔 건지 이런 것들을 가정을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시점이 가장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 댐을 짓게 되면 제가 10년을 이제 계획해서 짓게 되는데 앞에 3년은 디자인하고 7년은 건설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시작했다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적고 이런 저희가 순간순간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옵션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이 가장 우리가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런 옵션 가치 방법이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댐을 지게 되면 이거 하나로 끝나죠.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시공할 때 그게 운영을 30년 해서 여기에 발생하는 모든 베네핏을
이 시점으로 바꿔가지고 평가가 끝하고 이제 BC가 나오게 되면 건설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걸 할지 말지를 매년 1년씩 옮겨가는 거의 이유는 그냥 첫 번째 유입량이 바뀐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뭔가를 물을 팔든 전기를 팔든 전기도 가격이 바뀐다는 변동성 기준을 볼 때 이걸 계속 슬라이딩하면서 얻어진 효과가 저희가 여기 EMPV라는 게 뭐냐면 추가된 그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그 옵션 가치라고 해서 EMPV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값이 최대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를 기획안의 시나리오로 평가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가정을 하는 것들이죠. 앞으로 이자율은 얼마만큼 될 거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은행에만 넣어도 얼마만큼 저희가 보전을 그 정도 최소한의 이익을 보전하는 조건들 그다음에 뭐 수익값은 얼마만큼 올라갈 건지라는 가치로 추세를 가지고 평가를 좀 하게 되면 나름 시나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주댐하고 소양댐 보니까 전략만 보니까 대략 이 정도의 변동성을 갖습니다. 매년 이 전략에 해당하는 저희가 수익을 간주했을 때 변동성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뭐 유하고 D는 내가 이걸 사업을 시행할지 말할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P는 뭐 확률이라고 제가 판단할 수가 있고 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가장 마지막 이제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어떤 이제 계획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막대 그래프는 시행할 때 필요한 공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행히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입량도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EMPV라고 하는 그런 익스텐드 그 리프런트 밸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 어떤 시행할지 말지에 따라 계속 이동하게 되면 이 점이 가장 나한테 수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 유입량도 최대, 공사비도 최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30년 운영했을 때 가장 운영 수익도 많은 그런 지점을 했을 때 요거는 시나리오별로 다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로 평가해보면 시나리오별로 바뀐다는 건 유입량이 이제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죠. 처음에 아까 말씀 15시나리오 들어갔을 때 유입량이 바뀌게 되니까 요 그래프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나리오별로 평가를 해보면 충주댐 같은 경우는 또는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 댐의 용량이나 현재 상태를 다시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가정을 했을 때 보면 다 2040년 이전에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뭐 우리가 발전기를 거꾸로 발전기를 뭐 교체라든지 또는 시설 용량을 더 확충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여러 나라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 다 드렸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소양강댐이 갖고 있는 역할을 지금도 충분히 했고 앞으로 역할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소양강댐이나 주변의 댐들이 뭐 재평가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지금도 현실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조작을 지금 하고 있고 조작이라는 게 나쁜 조작이 아니라 어떤 이수완전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소양강댐이 갖고 있는 이제 역할이 강화되면 걔도 이제 힘들게 되잖아요. 그럼 나름 걔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선전도 이렇게 됐다라는 걸로 간주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럼 이선전도 평가를 지금 하고 있으면 만약에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어딘가만 바꿔준다고 하면 걔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법적인 또는 뭐 제도적인 고시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필요한 재원 투자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 베이스에서 뭔가 경제적인 평가들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후사업은 대부분 경제사업들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서 단순히 그냥 기후변화 시나리오 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거에 시대는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면을 넓혀서 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권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토론에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정말 좋은 내용을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양강댐 운영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이정수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예, 저는 소양강댐 운영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이긴 한데요.
뭐 이제 경제 환경 지역사회단체 종합분석이 미래 전략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종합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저는 주로 지역사회 관점에서 설강 대비 향후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시면 지난 23년 10월로 50년을 맞았는데요. 한국 근대의 상징이죠. 국내 최대 다목적 댐이 반세기 동안 이뤄냈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50년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역사회 관점에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 뭐, 어쨌든, 경제 성과 및 지역사회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자료들과 또 저희가 한 6개월 정도에서 정리했던 부분을 잠깐 정리하고요. 주로 주민지원 사업하고 협력 거버넌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의 이런저런 모델들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철강댐 건설 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73년 건설 전에는 뭐 자연상태의 화천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홍수와 가뭄이 반복돼서 이제 자연재해도 일어났고요. 건설 이후에는 인구 호수가 형성돼서 이제 용수 공급도 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산물, 녹조 등의 소환경 전해라든지 해서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뱅수의 영향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댐 건설 이후에 50년간 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기상오염 관리라든지 생태계 보건 사업 등 소환경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고 또 긍정적, 부정적 종합적인 영향들을 또 충분히 분석해서 향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였습니다. 이 경제 성과 부분을 보시면 용수 공급 저만큼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가 경제 발전이나 또는 수도권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근간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전력 생산도 있고 어떤 홍수 피해 저감으로서 12조 정도를 첫째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연간 20만 톤의 탄소 저감으로 해서 지금 ESG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회의 성향으로 볼 때 되게 중요한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전경댐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가 있죠. 잘못하고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50년간의 성과를 하더라도 또 한편을 보면 지역사회의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몰 면적이라든지 이주 밀수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광댐 건설로 인해서 넓은 지역이 수몰되었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삶이 터전이 일었죠. 특히 이제 인재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해서 지난 50년간의 주변 토지 구역의 규제 등등 환경 규제 이런 걸 통해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건 여전히 춘천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사실은 뭐 송강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한 다목적 댐이 대체적으로 발전 그 지역의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인프라 건설에 따른 지역사회 희생과 불균형한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냥 광고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내놓고 좀 이야기하고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진행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환경 영향은 제가 뭐 환경 영향은 사실은 제가 홍은미 교수가 중심적으로 해오셨는데요. 홍은미는 파일을 아주 주지 않아서 저는 통합적으로 뭐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설강댐은 이제 수장과 용수 공급, 홍수들이 기했지만 생태계 단절 수질 문제도 이야기했고요. 또 환경 보존은 생태계 보건과 관련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 있습니다만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누구 계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러시구나. 제가 이게 민감해서. 잘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건들건들 안 넘어가서 말을 좀 빨리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직접 넘기세요. 예. 그다음에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사실 지역에서 대단히 많은 갈등도 이렇게 있고 실제로 문제를 참고 있는 부분이 주민 지원 사업인데요. 1960년 주민 지원 사업이 진행된 이래 지금까지 한 50년 정도 지원됐죠. 지원된 총액이 1,213억 원이라는 돈입니다. 근데 사실 총액으로 상당히 많죠. 근데 이게 이제 소규모로 반복된 지원이라는 등등 이 문제가 있고요. 이 지원 사업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역의 요구라든지 또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 속에서
그 예산 재원이 투자됐으면 사실 지역의 활발한 그 발전이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 우리가 늘 연간 단위의 예산이 집행이라는 부분과 그 예산 집행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로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마련되거나 이렇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지역사회의 불만을 보도되고 또 지역사회의 그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그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주민참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회 효과서를 보면은 주민의 만족도가 50% 미만입니다. 그런 정도 주민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도가 50% 미만이라는 것은 이 사업의 구성이나 계획이나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넘어가지 않네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과 뭐 보시면 이렇게 경제 성과나 환경적 성과, 지역사회 성과 이런 등등이 반면에 남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50년간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지역사회 불균형과 환경 부전에 여전히 남아있고요.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이라든지 지역 상생, 주민주도형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황대 미래 50년 발전 방향 이거 뭐 그냥 저희가 뭐 고민을 좀 해본 건데요. 환경 개선이나 지역 상생, 관광문화 콘텐츠, 거버넌스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중심해서 계획한 부분인데 이건 뭐 사실 우리 뭐 연구진뿐만 아니라 사실 수정공사나 그런 출제시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보고서들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특히 환경에서 전략은 지금 이제 흙탕물하고 녹조 문제가 지금 현재 소양강댐 중요한 환경 문제일 텐데요. 기존오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상류지역 오염원 감시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상류지역의 그 보냉지이 농사원하고 살인 지역을 훼손해서 농사 짓고 있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부분과 관련한 모니터링이나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또는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 수질 개선 및 자연용화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등등 일련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보건 관련해가지고는 수변구역 자연 호환 조성하고 습지 보건 사업 부분은 사실은 지역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정하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게 지자체 간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분절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점으로 방문구의 멸종 관리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멸종위기 종이 발견되기도 해서 실제로 50년 된 소양강댐의 그 호수는 현재로서는 그 상태로서 50년간에 이제 새로운 자연 환경이 만들어져 있죠. 그 부분을 부인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여전히 계획에 담아있는 고민이라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네, 지역 상생 전략인데요. 이거는 뭐 생태 관광 활성화라든지 수열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수정공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 춘천시나 강원도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 특산물 개발이었던 문화관광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서강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북댐 지역에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해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행황의 개선인데 이게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고 좀 바뀌었으면 잘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협력체계에 한계가 있는데 이건 이제 행정구도의 의사결정 구도로서 주민들 실질적 참여가 어렵다는 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이 원하고 주민의 니즈라고 하는 걸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게 있고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주민주도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결정하고 있는 그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도 적어도 주민이 50% 정도 참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금이라고 하는 방식도 조금 더 지역 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전략적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라고 하는 게 안정적 재원이라고 확보하는 거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매년 연 단위의 총액은 많겠지만 실제로 지역에다 배치되고 있는 부분들로 보면은 상당히 적은 액수가
배정되도록 배정은 액수를 그건 당연히 소진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 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바꿔내지 않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일본의 비하우 유효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등등에 있으면 철거보는서에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지원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의사결정 구조인데요. 보시면 댐 관리, 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회가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협의회 구성이 댐 주변 지역의 부단체장, 그러니까 부지사, 부시장 이런 분들이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캐워터 해당 지역이 캐워터 그다음에 그 지방의회 의원, 그다음에 주민대표, 그다음 전문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송강댐 그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협의회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실제 주민들의 참여라는 게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대체로 임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롱텀으로 임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그걸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 하던 방식의 사업들을 집행하고 의사결정하는 거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끼리 잘 할 수 있지, 우리끼리 알잖아,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협의회에 사실은 사전에 성인이나 이런 집행과 관련된 의사결정 없이 미리 집행하고 이후에 사회에 승인하는 이런 방식의 운영이라고 하는 문제도 생겨서 사실 이제 공공기관에서 지적도 받고 그러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운영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는 거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는 한국수산공사의 출연금이 재원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하고 재원을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재원 일정한 이익의 몇 %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소형강 주변 지역 특별 현황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내 소형강댐 주변 지역 피해 모해를 별도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게 주민들의 요구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현대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주민 주도의 종합 지원 체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시죠. 그다음에 이거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은 향후 이제 그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등등의 스몰문화유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양호 주변 벨트라든지 친환경 수산례들을 체험형이라든지 또 지역계 맞춤형 콘텐츠 등을 좀 개발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건 한참 논의도 진행되고 일정하게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산업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 사실은 이제 춘천 시민들이 그 냉수와 그다음에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 사실 내 생각을 전환해서 산업화해서 실제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건 이제 뭐 이런 형태로 가면 어떨겠냐 하는 제안하는 거고요. 실제로 미래 전략을 추진할 때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적 측면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주민주도형 거버넌스를 통해서 규제와 발전의 균형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소형항댐을 통해서 이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전국의 검토된 지역에 이러한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적응해 볼 수 있는 모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환경정책, 공동정책, 사회정책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소형항댐은 지난 50년간 국가발전에 기여한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경 보존과 경제 발전의 균형, 공정한 이익 공유, 그다음에 주민주도 거버넌스 상임을 통해서 소형항댐의 미래 50년을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에서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종수 대표님 아주 간략하게 전 과정을 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 댐 관리 기술과 그리고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로컬 브랜딩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수자원 사업체에 계신 장성필 차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체 장성필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스마트댐 관리 기술과 댐 주변 지역 로컬 브랜딩을 주제로 어떻게 보면 서로 약간 주제가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를 왜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해보고 또 앞서 또 이정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댐에 대한 숙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됩니까? 예, 저 팔이 길어가지고. 먼저 저희 케어워터가 그동안 단순히 이제 물, 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가 그동안 해온 길들을 보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기업이라고 저희는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60, 70년대 산업화가 시작됐을 때 저희들이 댐과 단지조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에 어떻게 보면 좀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또 8, 90년대 도시화가 시작됐을 때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광역산수도 그리고 지방산수 수도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시작했고 2000년대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라든가 댐 안정성 강화 사업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관련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팔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당면한 두 가지 위기를 기후변화는 여전하고 그에 더해서 얼마 전에 이제 재작년 정도에 소양연대 50주년 행사를 했듯이 노후화가 시설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방소멸과 고령화 두 가지의 숙제가 이 시대의 숙제라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시간당 50mm 이상 극한호우를 보시면 7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약 2.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 댐은 지금 경주에 있는 한 저수지인데 보면 여기 계신 교수님 중에도 한 분이 아마 저 위에 올라가 계실 겁니다. 이렇게 현장 조사하실 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굴비 이렇게 뜯어먹은 생선처럼 이렇게 가시처럼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댐의 위기의 시대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안동댐도 50주년에 도래하고 금년도에는 충주댐도 40주년 기본적으로 다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들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2050년에는 댐 시설물의 노후화 비율은 100%에 달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너무 이제 멋있게 생겨서 가져와 봤는데요. 쪽에 보시면 리비아에 댐이 이제 붕괴된 사진입니다. 여기 데르나 댐 같은 경우에도 그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도시에 실제적으로 피해를 미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댐 붕괴 자체가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 유지 관리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댐 에이징이라는 부분이 큰 영향을 기후변화와 함께 미쳤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댐 관리 기술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관심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워낙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뭐 20대처럼 보이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을 더 자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항목도 그렇듯이 댐도 노후화가 될수록 이 내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냐면 댐 외관에 제가 이제 2007년도에 회사에서 처음 입사를 해서 업무를 시작할 때 처음 설치를 했었습니다. 댐 외부의 변이를 보겠다고 광파기를 설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관측을 해왔고요. 근데 결충률도 높고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댐 시설물에도 사람들이 직접 점검하다 보니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커지고 있었고요. 분석도 인력 위주 그리고 아날로그 자료들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자 저희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스마트 댐 안전관리로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첨단 기술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GPS, 경사계 등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기존에는 이제 광파기로 보다 보니까 날씨 영향도 받았는데 GPS로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요. 열화상 정기위 비저항을 통해서 내부 변화를 감시하고 예측을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기반 안전 점검 체계도 구축해놨고요. 그래서 실제 비행을 하면서 측량을 해서 댐체에 어떤 거동과 변화가 있는지를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3D로 분석도 하고 있고요. AI 기반 손상 분석을 해서 시간 절약이라든가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댐 안전관리 하나의 플랫폼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든가 디지털 트윈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해서 정확한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진단, 선제적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보시면 그 BIM 기반으로 댐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제 댐의 그 거동이라든가 주요 부위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파노라마 뷰를 활용해서 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직접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그 플랫폼 상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댐의 부위별 이제 점검 결과라든가 그동안의 히스토리,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실제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플랫폼에 구축을 해놨고요. 그리고 지능형 영상 장치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댐에 뭐 쓰러진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알림을 받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라든가 댐 방류했을 때 이제 하류에 대한 영향, 시설물의 영향 부분들도 저희들이 볼수록 이 플랫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댐 시설물이 기존에는 좀 선제적 유지 관리를 통해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그 전체 생애 주기 비용이 한 절반 정도 절감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기대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소양강 댐이나 아니면 이제 점점 노후화되는 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숙제를 이 시대의 이제 시대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노후화, 그리고 지방에 대한 소멸, 고령화도 또 다른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 인구 구조 변화해서 1960년대 출산율인데요. 1960년대 평균 출생아 수가 103만 명입니다. 그러면 통상 이제 한 100만 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80만 분의 1 확률로 태어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고 20만 분의 1도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태어나신 분들은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래서 한 4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도 60년대도 평균 출생아 수 한 100만 명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지금은 10%가 넘는, 예전에는 굳이 언급하지도 않을 숫자가 그렇게 태어나는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게 댐 주변에는 또 직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이 음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행안부에서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해서 기금도 지원받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이게 곧 댐의 위기랑 직결된다고, 댐 주변 지역의 위기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 지자체들 보시면 중첩에서 온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지방 소멸 위기에 인구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하던 차에 그 로컬이라는 하나의 로컬 브랜딩, 로컬이라는 하나의 트렌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부처별로도 이런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중기부 각각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부는 아직 없어서 같이 또 이제 이런 댐 주변을 지원하는 사업도 만들자고 이제 많은 목소리를 같이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요 이제 국내 사례를 보면 가깝게는 혹시 춘천 오신 김에 스타벅스 의화무에 가보셨나요? 저기 개장을 2024년 11월 14일에 했는데 5일 동안 10,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 댐 물문화관 1년 방문객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변을 찾아서 가고 있고, 활용을 잘했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진평의 농업용 저수지인데, 원남 저수지에는 이렇게 콘도와 뭐 카트장,
그리고 뭐 바베큐 뭐 해서 놀이동산까지 아주 잘 돼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충분한 수면의 가치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기 논산 같은 경우는 탑정호 같은 경우 대규모 리조트 개발 계획도 있고요. 저희들 이제 밀양댐 쪽에도 이제 테마공원이라든가 스포츠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꼬모우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질 개선도 된다는 서핑 장치인데요. 이 위에서 이제 서퍼들이 실제 이 서핑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호수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베르동 계곡에서 댐 상류에 많은 수련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국내도 그 수처리 기술 발전이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서 상수호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규제 완화 움직임도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이런 규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서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연계해서 저희가 댐 주변 지역 로컬 브랜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댐에 대한 것과 댐의 이제 주변 같은 경우에 댐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수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수변 자원과 지역의 관광 인프라, 지역의 기존 계획, 그리고 특산물, 소상공인들을 연계해서 매력도 높은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양강댐은 지난 90년도부터 약 1,300억, 그리고 저희 댐 전체에는 저희 공사에서 1조 4천억 규모의 지원금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는 많은 지적과 조언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사업화 시켜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댐 주변 지역을 저희들은 친수 관광형, 특화 마을형, 로컬 마켓형, 그리고 기타 지자체의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댐 주변이 그동안 약간 갈등의 공간이었다면 이런 친수 공간을 활용해서 감동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 정책 공약에도 그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해양이라든가 숲 산림,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특화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부터 그 37개 댐 주변 지자체가 약 70개가 됩니다. 70개 지자체로부터 공모를 해서 3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로컬 브랜딩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소양강댐 상류에 이제 양구군도 선정이 됐고요. 금강에는 용담댐의 진안군과 낙동강에는 안동 이마댐의 안동시가 선정이 돼서 각각 콘텐츠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지자체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하고 민간 기업들을 활용해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구분해서 실행할 계획이고요. 계획 단계부터 저희가 이제 공공 입장에서 저희들의 생각만 담는 게 아니라 계획 단계부터 민간 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투자하는 사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민간 기업들이 계획 단계부터 들어오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게, 공공 부분은 사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소 생각하지 않아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착수 단계인데 뭐 일주일에 2-3군데씩 민간 기업들을 만나면서 댐 주변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와 사업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랑 콜라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뭐 예를 좀 들어드리면, 민간 관련해서 진안군 같은 경우는 그 한방 홍삼 산업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아마 젊은 학생분들은 진안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뭐가 유명한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홍삼과 한방이 되게 유명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한방 관련 한해산업협회와 한방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또 댐 로컬 브랜딩 관련해서 저희들이 워터 에너지 빌리지, 친환경 에너지 단지도 저희가 조성할 계획을 진안군과 안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워케이션들이 유행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워케이션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은 이제 L전자하고 거기서 개발한 코티지를 민간도 투자를 해서 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동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폐교를 활용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빌리지를 좀 구성해서 적어도 이 지역에 이 빌리지 하나로 1년에 한 몇천 명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드는 빌리지 쪽은 이제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워터 에너지 빌리지 개념인데 물 공급부터 실제 이제 하수 처리하는 부분까지 물 순환을 고려해서 댐 수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또 하수 처리된 부분들을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부분까지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로 또 민간 기업의 제안으로 저희들이 댐 로컬 브랜딩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정보들, 내가 이 지역에서 무슨 사업이다, 내가 젊은 청년이다, 내가 사업을 벌이고 싶다는데 생각보다 서울 이런 곳보다는 댐 주변 지역들은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수천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런 청년들에 대한 정보들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지역에서 걸었을 때 캐시워크처럼 그 페이백 리워드도 주고 로컬의 마켓도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저희 회사 내에서는 댐 주변 지역에 있는 그 판매자들을 모셔놓고 오프라인으로 마켓을 하는데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마켓을 오픈해서 온라인으로 항상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도 기업들이랑 하고 있습니다. 또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정부하고 지자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과 또 댐 로컬 얼라이언스라는 기업 좀 이따 홍준석 대표님께서도 와주셨지만 로컬 얼라이언스로 사업 참여 희망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할 거고요. 또 댐 로컬 서포터즈라도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계획 단계부터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댐 로컬 브레인으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있고 현재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댐 로컬 브랜딩 서포터즈를 한 33명을 각 군별로 시 군별로 11명씩 모집을 하는 공모 중에 있고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지역을 알리는 그리고 지역의 컨텐츠를 발굴하는 일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목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 빌리지 같은 로케이션 빌리지를 조성을 해서 지역의 생활, 방문 인구들도 늘리고 지역의 일자리,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일자리를 또 늘려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거기를 관리하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로컬 푸드에 대한 판매량도 늘려주고 그런 위 빌리지나 이런 컨셉, 댐 주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물 재이용률도 높이고요. 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비전공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는 지역들을 좀 체계적으로 모아서 우리가 수질 관리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 관광 활성화하게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 수립은 이미 이제 이번 달부터 사실 착수가 되고 있고요. 서포터즈 운영은 11월 그리고 기업들과 함께한 얼라이언스는 내년도에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26년까지 저어서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되어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 하나로 체계적인 모습을 댐 주변을 지원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님. 예.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말 밀도 있게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요 앞에 명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패널 분들이 계신데 그 패널 분들은 각자 자리를 좀 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세 분 발표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과장은 요 패널 디스커션하고 요 마무리를 잘 조율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은데 지금 모두 저희가 보는데 패널이 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7분들한테 4분씩을 드리겠습니다. 4분씩을 드리니까 관심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을 주시고 3분 30초 넘으면 제가 종을 한번 치겠습니까? 그리고 나면은 발제하셨던 세 분에게 한 3분 정도 다시 제가 발표하실 시간을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역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댐의 역할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거버넌스가 됐든 지역 협력이 됐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패널에는 안 계시지만은 발제는 우리 저 차장님이 하시고 혹시 수공에서 오신 분이 여기 또 계신가요? 수장공사에서 나오신 분, 참석하신 분.
그러면 저희 발표를 하셨던 장성필 차장님이 수자원공사에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실 시간은 한 3분 정도 더 드릴게요. 그건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한 2분 정도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패널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되면은 저희 이사장님께 이 세션의 마무리를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떠들었으면 저 제일 끝에 이제 우리 그 홍주석 대표님이 제일 끝에 앉아 계시죠? 네. 예. 그 홍 대표님께서 본인 소개 포함해서 4분 정도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반플레이 대표를 맡고 있고요. 수자원공사랑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그 로컬 브랜딩, 댐 로컬 브랜딩 사업에 대한 연구를 좀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반플레이가 하는 일은 이제 도시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공간 또는 동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이 로컬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좀 사실 좀 의아해하긴 했었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자원공사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지금 이제 로컬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정착시키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좀 크게 보면 대한민국 도시가 계속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그리고 많은 것들이 하드웨어 개발의 시대로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서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EK 컨텐츠가 또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의 이 로컬 문화 그리고 이 로컬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험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말하는 이 로컬은 우리가 예전에 로컬이라고 하면 로컬도 진품 매장이 되게 크잖아요, 인지도. 근데 사실 최근 이제 젊은 층들이 말하는 이 로컬은 이 뒤에 사실은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다 온라인으로 재편이 되다 보니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니즈가 되게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내가 가보지 않았던 곳 그리고 이런 댐 지역 이런 곳들은 사실 가볼 일이 거의 없었던 그런 거였고 이런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위주의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들을 위주로만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 세대에 있어서는 훨씬 더 오프라인이 컨텐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의 곳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로컬이 가야 되는 이제 방향성 자체도 사실은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역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라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을 배제한 채 뭔가 관광화한다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지역 주민과 그리고 실제 관광 사업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형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되게 필요하고 그랬을 때 수자원공사가 이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는 이 새로운 형태의 지역별로의 로컬 라이프 스타일 산업을 이끄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각각의 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원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청년 세대 그리고 시니어 세대 등이 이런 자원들을 본인의 콘텐츠와 비즈니스와 결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로컬 브랜드들을 만들어내는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단순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좀 더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이 단순히 주민들에게 생활에 편의를 주는 걸 넘어서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밑바탕이 돼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수자원공사가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전향적인 좀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소양강댐 사업할 때 미리 이런 정보를 알고 한번 협의할 기회가 있었으면은 저희가 그 발전 방향 제안에 좀 더 많이 포함을 시킬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자 인천 하천사기 주임의 사무처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양강댐 덕분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뭄과 홍수로부터 살고 있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시민과 행정과 함께 인천의 물과 하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거버넌스에서 푸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춘천 물포럼에 오면서 소양강 댐이 이제 축조 50주년이 됐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23년인가 했을 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강원연구원에서 그 소양강 댐 축조되면서 거기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수몰민들이 5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나를 조사해 봤더니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다는 그 연구 결과를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민 간의 갈등은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소양강 댐하고는 좀 다른 무료용부담금 관련해서 이제 상하류의 그 민민 간의 갈등으로 사실은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은 민민 간의 갈등이 아니라 상류 주민과 하류 주민들이 협업을 해서 협력을 통해서 상류의 어려움과 하류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자 이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수자원공사하고도 지역에서 저는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을 많이 했다는 게 경인 아라뱃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이걸 잘 풀어나갈까 해서 협업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아라뱃길을 갖다가 이제 물류 기능, 안 되는 물류 기능 얘기하지 말고 이제 문화로 이야기하자, 수변 공간으로 이야기하자 해서 그런 단점들을 바꿔내는 작업들을 또 했었고, 그리고 서해오도 수산물을 싣고 아라뱃길을 통해서 여의도와 그 성동구 특도시장의 입항 행사를 통해서 그 아라뱃길 물길 이음 사업도 해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소양강에 와서 수공에 이제 하시는 행태를 보니까 수공은 과연 소양강댐 지역 주민들과 강원도에 있는 주민들과 한 약속을 얼마만큼 지켰는지, 이 명확하게 그 댐 주변 지원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마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마치 친목단체로 전락한 것 같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협의회에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민 지원 사업들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지역 발전 사업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주민 지원 사업을 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려고 했을 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제도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같이 해나가면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장벽을 풀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진입이 어렵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그 아래서 수공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라도 앞으로의 미래 소양강댐 50년을 바라보면서 그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 체계도 확립을 하고, 정말로 유역 주민이 원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주민과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서 소양강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수공이 좀 더 진취적으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단체 입장으로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춘천물포럼 진장철 이사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마지막에 마지막 정리죠. 예. 저는 두 번을 말씀드리는 마지막 정리. 예, 다음은 그럼 우리 이주원 교수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라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댐이라는 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실 가타부터 얘기하기가 어려운 아주 무게감이 있는 구조물이라,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소양강댐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소양강댐이 50년이 됐다는 그 세레머니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이 오시게 되면 이제 어떤 걸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오시게 되면 그동안의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또 이제 남자는 이제 진짜 사회의 주역으로 가는 분기점인 것 같아요.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가정의 주인으로서 이제 자식들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단계고, 그리고 건강을 챙기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기가 50대인 것 같습니다. 또 남자 같은 경우든 여자 같은 경우든 사회의 리더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50대 남자한테 돈을 더 벌어와라,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라,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내 주변에서 내 가족이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왜 더 많은 걸 요구할까? 제가 한번 소양강댐이 돼봤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봤고, 소양강댐으로 돌아가게 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 분이 발표한 거 보면 경제, 사회, 우리 여기에 기여한 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고요. 노후가 제가 보기엔 소양강댐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새로운 기후에 적응해야 될 시점.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19세기에 만들어진 법제도, 그리고 20세기에 만들어진 인프라, 그리고 21세기의 기후를 맞이하면서 살고 있다. 근데 그 세 개는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인프라가 있습니다. 인프라는 이쪽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쪽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원치 않지만 다행스럽게 충주댐이라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지금 잘 버티고 있고요. 아까 수문 환경의 변화, 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요만큼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고요. 인문사회의 변화, 아까 우리 이정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뭐 이런 거 전부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 저런 걸 막 고민하다가 미래 50년을 위해서 그러면 소양강댐한테 50대 남자한테 뭘 해줘야 되나? 그러면은 한 100살쯤 산 사람은 어떻게 생을 마감하고 있을까를 좀 한번 짚어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한 100년 된 댐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할 정도로 제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70년, 80년 된 발전용 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고, 또 굉장히 오래된 100년 가까이 된 농업용 저수지가 기능을 여태까지 유지하면서 어떻게 자기 페이스를 바꾸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새로운 기능도 좋지만 그걸 한번 봐야 될 거고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서 댐의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소양강댐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의 한계가 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걸 먼저 해주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서스테이너블 바운더리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 논리하고 비슷한데, 모든 나라들이, 모든 국가가 경제 개발을 하려고 매년 경제 증가율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경제를 국가가 증가를 할 거냐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옥스포드 대학 경제학과에서 나온 도넛 경제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바운더리를 두고 이 정도 되면 우리 이제 경제 발전 그만하자. 그리고 이제는 다른 걸 신경 쓰자. 예를 들면 런던에서 파리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행기고 하나는 열차가 있습니다. 열차가 비행기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정책이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사람한테 더 높은 인프라 값을 지불시켜라. 이거 잘못, 전기자동차가 왜 더 비싸야 되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리고, 그렇게 해야만 소양강댐의 역할이 돋보이죠.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고 능력만 계속 키우면 소양강댐은 항상 실패하는 댐으로 앞으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들이 좀 하고, 제가 1분만. 그래서 아무튼 소양강댐이 남은 50년 동안 그 이상의 기간을 안전하고 또 멋지고 부담 없이 잘 마무리해 주는 게 우리들이 소양강댐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인간은 계속 무리한 부담을 소양강댐한테 부담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는 장수명화, 제일 중요한 이슈고요. 하지만 뭐 적절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극한의 상황, 극단의 상황에 대한 진정한 컨틴전시 플랜이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K워터와 지역 주민, 지역 사회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다행히 이제 이게 석계댐이라 현성태가 아니라 소성태이기 때문에 연구 장기 수명화 이런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소성체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플랜도 뭐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다음 박철배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H 서스테인이라는 물 관리 기후변화 쪽으로 관련된 ODA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라오스에서
이런 이제 협력적 물 거버넌스를 라오스의 뉴욕 중심으로 어떻게 구축을 해줄 것이냐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쿠이카 사업을 지금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왔고 그 운영 과정으로 이제 형성이 된 워킹 그룹의 회의 내지 이제 이해관계자 플랫폼이 연결되는 그런 워크숍을 이제 진행을 하고 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 소양강댐과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한국의 이런 물 관리가 다른 나라에 어떻게 트랜스퍼 될 수 있고 저희가 해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레슨을 줄 수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크 포인트는 또 어떻게 그쪽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거쳐가지 않고 좀 다른 방향으로 디렉션을 잡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발제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뭐 대표님 전문가분들께서 되게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많이 짚어주셨지만 제가 그렇게 아무리 고민을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 좀 하드웨어나 기술적인 부분 말고 소프트웨어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로컬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사실 이 세션에서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좀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물 관리와 관련돼서는 늘 기술적인 얘기 그리고 뭐 늘 어쨌든 뭐 기후변화가 계속됨에 따라서 강우가 증가하고 뭐 그런 되게 티피컬한 얘기를 듣다가 이제 이 정도까지 경제 발전이 왔고 그럼 이것을 정말 평생할 수 있고 향후 지속 가능하게끔 어떻게 뭐 주민 참여형 환경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고 이것들이 뭐 지방 소멸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물이 있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는 부분을 저희도 개발 협력 사업을 할 때 다른 나라에서 이미 저희만큼 경제 발전이 오기 전에 그런 컴포넌트를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라오스에서의 사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아까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협의회가 되게 관주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뭐 부지사급 정도가 해가지고 그런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셨고 거기에 이제 주민 참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되게 맞는 말인데 라오스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 참여시켜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이제 민간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는 댐을 민간 운영을 하는 그런 이제 인터벤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온전히 핸들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민간 사업자는 이 플랫폼에 저희 힘으로는 집어넣을 수 없고 그럼 저희가 사업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이 5개년까지의 가능한 상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율 협의체까지만 가능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스텝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뭔가 법제를 개선하고 뭐 그런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를 끌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제 아무튼 그런 거버넌스라는 것이 되게 주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노력을 하고 계시는 뭐 정부와 공공기관과 그런 의지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뭐 계속 해 나가면서 좀 다양한 디렉션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저기 오세연 동일보 사회부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세연 강원도민일보 사회부장입니다. 제가 이제 2023년 소양강댐이 50주년이 됐을 때 저희 회사에서 소양강댐 50주년 빛과 그림자라는 기획 시리즈를 1년간 연재를 했고요. 그 시리즈를 보시고 이제 국제물포럼에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3년째 토론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은 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토론에 나섰던 2023년에는 50주년이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희생들, 스몰민들의 삶, 도시의 단절,
이런 것들에 약간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지난해에는 그 양구 수입천 댐을 이제 환경부가 댐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런 댐이라는 게 얼마나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정부가 그렇게 정부의 계산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한번 좀 도출이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또 이제 저희 물포럼을 앞두고 가뭄으로 인한 재난 사태가 처음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물에 대한 소중함, 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해마다 이제 소양강 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특히 저에게는 다가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양강 댐이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가치에 비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생하고 지역 주민들이 소양강 댐을 좀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양강 댐의 수영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로컬 브랜드를 이제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양구가 아까 언급이 됐었는데 인제에서도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잡아서 소양강 댐이 그냥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덧붙여서 지금 춘천시가 이제 육동한 시장을 중심으로 좀 외국 출장에 가 있는데 거기 이제 댐 활용 방식을 좀 이제 견학을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자료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표단은 스위스 그랑데디 상스댐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 댐이 이제 알프스 빙하수를 활용해서 한 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주목한 거는 에너지 생산 더불어서 댐 내부 투어를 할 수 있고 케이블카나 하이킹 코스, 그래서 짚라인 관광도 댐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양강 댐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이 같은 스위스의 사례를 바로 이렇게 접목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사례를 좀 참고해서 지금 소양호 둘레길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양강 댐 자체가 약간 관광 상품이 되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한다면 소양강 댐이 이미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댐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글로벌 의제를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이 물 관리와 댐 활용을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논의를 하면 소양강 댐도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고 우리가 소양강 댐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고 댐은 이미 지어졌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제 생각에 소양강 댐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 댐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댐이라면 이걸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수영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오동철입니다. 저는 어차피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 춘천 시민들의 입장에서 토론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생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제가 얻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발제하셨던 분이 얘기하셨던 권현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면 기존 댐의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수 및 치수가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이 키워드를 골랐던 이유는 저는 오늘 토론에서 꼭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는 댐 주변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였었고요. 그걸 여러분께서 말씀하셨고 했지만, 특히 이제 소양댐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댐 상류 지역, 수몰민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최자혜 선생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좀 제가 줄이고요. 어쨌든 그 피해라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북산면 같은 경우에, 춘천 북산면 같은 경우에 소양댐이 막아지기 전에 인구가 9,000명 정도 했었는데, 현재 9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 900명 정도를 20여 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천만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인데, 결국은 댐 주변 지역이 얼마만큼 이 피해를 많이 받는가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아까 시대에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댐 주변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뒤로 미루고요.
안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댐이 수양댐이 50년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안전이라는 걸 생각할 때가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그 소양호에서 배를 타고 소양호를 쭉 둘러보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틀 동안 배를 탔는데요. 물 정말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냐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물에 잠길 만큼 물이 많습니다. 지금 소양댐에 오늘 수위가 191.46m라고 제가 아까 확인했는데요. 만수위가 193.5m죠. 그럼 2m밖에 만수위에 남질 않았죠. 소양댐 50주년 이 물포동을 하던 2023년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댐 수위가 183m 정도 됐을 때 제가 이 물관리의 문제를 제가 제시했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춘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양댐이 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2020년도에 소양댐이 3,000톤을 방류했을 때 의암에서 이 배 전복 사고가 나서 6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단언컨대 올해 10월달 안에 소양댐 분명히 방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위가 191.4m인데 지금 들어오는 물이 초당 146톤 정도 들어오고 방류량은 98톤 정도 되고, 그러면 남는 물이 48톤 정도 되는데, 이 48톤이라는 물을 하루 한 사람은 414만 톤이라는 물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열흘이면 4천만 톤이 넘게 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위가 190m를 넘어가겠죠. 그럼 190m 넘으면 소양댐은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왜 물관리를 이렇게 하느냐. 저는 소양댐이 아까 이영서 차장님 말씀하실 때 스마트 이댐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시설이 좋아지고 어떤 이런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이 좋아지면서 물 욕심을 너무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릉 때문에, 이번에 강릉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지만, 소양댐 같은 게 좀 별개로 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이부분. 저는 이 소양댐이 물을 많이 가두는 거를 제가 이 춘천에 살면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제가 15년 이상을 계속 이 물을 관찰해온 사람인데, 언제부터 이게 이제 물을 많이 가두냐면, 보조소를 만들고 난 이후부터 물을 더 많이 가둔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소를 만든 이유가 소양댐이 만수를 넘어갔을 때 초당 5,500톤 뺄 수 있는 이 여수를 갖고 못 뺀다는 판단했으니까 5,500톤 여수를 또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대 11,000톤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뺄 수 있는 양이 여력이 생겼으니까 물을 더 가두는 거 아니냐. 물론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가두는 건 좋습니다만, 수위를 너무 높여서 이렇게 가두는 거는 춘천 시민들한테는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경희 차장님 말씀하실 때 이 30년, 지난 30년 동안 극한호우의 빈도가 2.3배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9월이나 10월 달에 오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렇게 물을 많이 가두는 거는 분명히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9월 말에 소양호의 수위 190m를 이게 놔두는 게 맞겠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당시 평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5분 30초까지 나서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모두 7분의 이제 좋은 토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제하신 세 분께 추가적인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듣고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 무선 마이크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저기 권현환 교수님께 우선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면. 잠시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기 춘천 시민이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저도 이제 춘천 시민으로서 기획장 빼고 그래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입니다. 3분. 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입니다. 예, 제가 소양강댐 축조 50주년을 기념하는
쇼가 소양강댐 상류 그 어느 지점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 춘천국제문포럼 이사장 자격으로 제가 초청이 돼서 앉았는데 거기에 사회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소양강댐 축조 50주년을 맞아 춘천 시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랬는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박수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춘천 시민은 이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체는 이 정말 여기 로컬 브랜딩 뭐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이걸 계획을 하시는데 거기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정말 소양강댐은 춘천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게 내내진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소양강댐 물이 차 있는 거는 난 여기에 거의 40년을 이상을 살아도 처음 봅니다. 저는 옛날에 저기까지 안 찼어요. 왜 저렇게 차는가? 보조 여수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차오는 걸 빼면 된다. 그래서 물은 수자공사 입장에서는 돈이니까 그거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 사실은 춘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과거에는 그렇게 수위를 높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조여수로가 그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보조여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보조여수로가 만들어졌으니까 물을 더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 정책이 한번 제가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하는데 좀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실제 안전선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맞습니다. 이게 댐 자체의 입장에서 보고 하지만은 여기 어마어마한 댐이 있는 그런 그걸 두고 머리에 이고 있는 이 춘천 시민 입장에서는 저는 아까도 거듭됩니다만 축복이 아니고 위협이라고 하는 생각에 좀 정말 특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아까 그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저 정도 노력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믿을만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정말 그런 것이 춘천 시민들의 홍보가 되어 있느냐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케이워드와 여러 가지 협력을 해도 저도 오늘 그 설명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춘천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보조여수로를 만일 우리 오동철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9월 10월에 큰 태풍이 오거나 해서 큰 비가 왔다.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춘천에 그쪽으로 그 시절에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왔을 때 지금 만수리 절에 놓으면은 절에 놓으면 안 됩니다 하고 따지면은 담당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저거 빼면은 제가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보조여수로 갖고 다 충당이 되느냐? 보조여수를 내놓으면은 본 수로를 갖고 해소가 안 되니까 보조여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본 수로하고 보조여수를 같이 열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계산해 가면은 근하병이가 다 잠긴다. 당연히 잠기죠. 많은 시민들은 아파트에서 우리 층까지 올라올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이야기는, 그거는 댐이 터지는 것보다는 낫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별게 아니라는 생각. 실제 댐은, 물론 소양강 댐이 국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수도권의 이 3천만 주민들의 저주라는 알고는 있는데, 오로지 그것의 운영이 수자공사의 이익과 그리고 또 수도권 주민들의 안전과 이런 거에 연동이 됐으면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돈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푸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생각을 해가면서 물을 모으고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 하나 중에는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적 그런 지원도 실제 양구 같은 경우에는 그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들 이 불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춘천만 하더라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협의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데 실제 그 잘못되면 고통받는 거는 춘천시 전체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민들 전반적인 불신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순전히 제가 물프로움과 관련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시민으로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권양 교수님, 뭐 추가 발언 좀 부탁드리도록. 없으시고요. 그러면 이종수 대표님. 예, 저는 수고하는 없는데요. 토론하신 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수자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마이크 좀, 예. 무선 마이크 좀 무선. 그걸 브랜드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저희가 잠깐만 이게 유튜브 때문에 나중에. 예, 지금 수자공사가 지금 이제 그 댐도요, 특히 댐 사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에 있고, 대단히 전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유명해 보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로컬 문화에 대한 설득 인식을 제공시키는 데 대단히 기여할 거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활력을 불러넣을 거로 기대하긴 하는데요. 여전히 수자공사가 중심이 돼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어쨌든 지역사회의 니즈를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수자공사가 주체가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바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생각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전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코멘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장성필 차장님 아마 하실 말씀이 좀 있을 텐데,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하고 지역사회에서 직접 느끼는 이슈하고 온도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보이시잖아요. 그게 아마 가장 현실적인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K-워터가 앞으로 이제 풀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보조 추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과 또 칭찬, 또 진짜 기대 이런 것들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 저도 입사해서 이렇게 회사 생활을 했지만 시민과 이런 지역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거,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랑 일을 했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브랜딩 어쨌든 첫 걸음으로 저희들이 한 걸음씩 많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아갈 거고요. 그런 변편이라고 생각하고 다소 부족하더라도 많은 응원과 관심, 그래도 수자공사 이렇게 열정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아까 추천시에서도 많은 걱정하고 계신 것들, 그런 느낌들, 제가 운영 담당자는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안정성이라든가, 그리고 춘천 시민에 대한 걱정들, 시민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좀 바로 알리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도 저희가 이제 로컬 브랜딩도 하고 본격적인 사업들을 하면서 하나씩 알려가면서 저희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하여튼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컬 브랜딩을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요. 로컬 브랜딩을 하시면은 아마 로컬 브랜딩을 직접 참여하는 현지의 기관이나 그런 데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시면 다 잘한다 할 것 같은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주변에서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다 하는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혹시 플로어에서 지금 자리에서 나도 패널은 아니지만 좀 한 말씀 하시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신 걸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패널 분들에게 한 2분 정도씩 더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했던 역순으로 저희
오동철 위원장님 말씀 아까 많으셨는데 줄여서 딱 2분 내로 줄이겠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 많이 드렸는데 뇌리체 저는 안전에 관한 문제를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부분 이제 아까 로컬 브랜딩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이 소양댐 상류 지역에 사실 이 관광 자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사진 찍은 사람 중에 별자리 사진 찍은 사람들의 성지라고 하는 승호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승호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전망자락을 만들어놔도 소양으로 알리고 번호를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볼 텐데 이거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전 문제를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은 보조회수로가 돼 있기 때문에 물 수위를 높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진행 교수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가지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소양댐이 5,500톤을 방류했을 당시에 우두동 일부가 잠겼습니다. 춘천에 우두동 일부가 잠겼거든요. 그러면 11,000톤이 나오면 우두동과 신북 일대, 금화동 일대가 다 잠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춘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물 많이 가두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지 한 번에 토론으로 끝날 부분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칼럼을 쓰든 뭐라든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지금 물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물 많아.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오세영 부사님. 예. 그럼 박지원 대표님. 저희 어쨌든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저희 한국 사례들 많이 얘기하는데 보통은 성공 사례들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해외 경험 보고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사례들을 좀 잘 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그런 실패를 겪어서 이것을 해결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좀 한국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원 교수님. 네. 소영남대 입장에서 한 말씀요. 예, 그럼 최혜자 대표님께. 각오를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춘천과 그리고 하류에 위치한 인천이 함께 협력을 해서 한강의 물 문제를 해결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홍 대표님은 앞에 분들이 짧게 끝나서 시간이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5분 이상 하셔도 괜찮습니다. 컨퍼런스를 빨리 끝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일단 이 로컬 브랜딩 사업이 사실은 이렇게 보이기에 되게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참여 주체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이 있을 거고요. 오늘도 그 얘기 나왔지만 지역 주민은 이건 당연히 지역 주민 주도로 가야 된다. 아니면 지역에 있는 팀들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수자원공사는 일단은 수자원공사의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전체적으로는 컨트롤을 하면서 가고자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초반에. 근데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지속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초기에 계획하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하다가 사실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들이 많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수자원공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초기 마스터 플랜 작업을 하실 때 이거를 결국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팀이 누구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도 선정이 됐지만 결국은 지역에 있는 민간 팀과 지자체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나중에 어떻게 수익 모델화 시켜서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모델까지는 아직 가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행안부나 중기부 사업들을 보시면 그 지역 안에서 뿌리 내리고 계속 이걸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팀들과 지자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공보 사업을 제안하게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역에 있는 팀,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역 팀이 주체가 돼서 가는 건 맞지만 결국은
전문가 그룹이 여기서 어떻게 앞단에 초반에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소금 내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브랜딩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관계 정립을 수자공사가 되게 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이런 사업은 결국은 마지막에 민원들이 발생하면서 민원 해결을 하면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 주체로 가는 사업의 장단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단점이 결국은 민원 해결식 사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안 나오면 안정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산에 원래 적게 있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사업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그리고 점점 지역에 사람이 줄어간다는 부분들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절박한 심정으로 기존의 사업 구조가 아닌 새로운 사업 구조의 세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세션 이 마무리를 저희 이사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좀 정리된 이야기를 보다는 제가 여기 들으면서 먼저 이 세션의 제목이 소양강 다목댐 역할과 협력 방안 때문에 이제 50년을 돌아보며 이 프로젝트를 우리 춘천국제문 포럼이 했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해 주신 권현한 교수님과 의정수 대표님 그리고 또 홍 박사님 등등 작업하신 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香港 댐의 실질적인 지금 주인이 되고 있는 해부터 협력도 그런 대로 잘 이루어지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세션에서 특히 우리 이주원 교수님께서 사람도 50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춘천의 경우에 소양강댐 50년을 두고 다들 회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회년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여간 50년이 되면은 노예도 해방을 시켜주고 갖고 있는 새로운 땅을 쓰고 있는 사람 돌려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소양강댐이 사실 K-워터에서 만든 게 아니고 나라가 만들어서 지금 위탁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거 이해를 하기 맞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주인이 댐 주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 댐의 주인이 될 만큼 물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거가 강렬한 말 영향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결국은 그 말을 좀 쏠내를 들여다보면은 그 댐의 운영과 관련되는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이나 혹은 운영과 관련해서 생각한 여러 가지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을 해서 운영이 되고 또 나오는 수익은 상당 부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담아서 소유권, 치수권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아마 적어도 100년이 되면은 이런 변화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외국의 사례에 국가가 지은 댐들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역 댐 주변의 지역민들은 한 50년이 되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이미 또 청주댐과 그런 관련되는 주민들이 우리 춘천에 와서 같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 소유권을 각자 말하는 이 댐의 소유권은 지역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고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말문이 있습니다. 말문이 있지만 그것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기는 충분합니다. 그런 것들 유념하셔갖고 앞으로 특히 지금 보니까 로컬 브랜딩의 그런 작업들은 그런 목소리에 대한 대응하는 논리가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거를 정말 지혜롭게 잘 해서 특히 이 수양강 댐의 경우에는 양구는 인구 소멸을 연결시켜서 거꾸로 가는데 실제 더 중요한 건 춘천 시민들의 여기 그런 점에서 좀 로컬 브랜딩의 그런 노력이 좀 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그 많은 불만이 조금 수그러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홍기석 어플레이 대표님 말씀 언제 한번 우리 춘천 전국 포럼에서 전문가 포럼에 한번 초청을 해서 지금 이 지역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노력들이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를 한번 공부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노력해 주신 박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발제뿐만 아니라 토론으로 아주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주환 교수님께서는 퀴즈 연출도 해주시고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공부 참 많이 됐습니다. 특히 댐 자체를 댐의 입장에서 50년을 생각해보면 그것도 실제 우리가 이 물에 대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춘천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꼭 새겨들어야 됩니다. 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물에 관련해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도 하지 않고 그저 물 또 댐을 우리 거라고 우겨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될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점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모쪼록 우리 특히 오늘 우리 춘천입제물 포럼에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 또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저희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